네, 10시 정각이네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 일이 먼저인 남편, 관계가 먼저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업은 저 혼자 어떤 걸 가르치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더 나아가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부부의 생각을 넓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 부부의 역할 분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번 맞벌이, 2번 남편의 외벌이, 3번 아내의 외벌이, 4번 우리는 좀 독특해요. 좀 달라요. 하는 거 있다면 한번 1, 2, 3, 4번 중에 한번 남겨보실까요? 우리 애정드림님 부부는 이제 맞벌이가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 카라님 이거 DM 말고 회의 그룹 채팅으로 바꿔서 좀 보내주세요. 네, 선수리님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는 지금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주로 맞벌이가 많으시고, 네, 남편 좀 독특한 경우도 있으신가 봐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곤란하시면 남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맞벌이가 이제 많이 있네요. 네, 요즘 진짜 맞벌이 많이 하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맞게 저도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돈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 전인데 미리 준비하고 싶으셔서 밍님 네,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우연히 만약에 200만 원이란 돈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한번 적어 볼까요? 자, 200만 원이 생겼다. 한번 적어 볼까요? 저는 저는 뭘 할까요? 2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다. 그럼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여행 가는 데 쓸 것 같고, 예,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제가 이 모니터 암을 좀 사고 싶거든요. 그거 사고 나머지는 저금하지 않을까. 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빚 청산도 해야죠. 예. 진짜 중요한 일이죠. 저축도 하시고, 아내 선물 사기. 야 맞아요. 여행도 가고, 목돈도 하고, 가족을 위해 쓰고, 적금도 들고. 좋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남편과 아내분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많이 생기기 쉽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돈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면 정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과 극으로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우리 현재형이라고 해보면은 이 분들은 오늘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을 오늘 쓰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이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는 걸 굉장히 큰 기쁨을 두는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을 즐기고 재미있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뭔가 오늘 내가 돈을 쓰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뭔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현재형. 여러분들은 현재형에 가까우신가요? 미래형도 있죠. 미래형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신중하고 현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고 적금을 쌓아놓고 이렇게 미래 자산이 딱 마련되어 있을 때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배우자 말고 나는 현재형에 가까우신가요? 미래형에 가까우신가요? 한번 적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현재형은 그쵸. 사실 우리가 뭐 언제나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오늘 때로는 뭐 좋은 식당에 갈 때도 있고 또 여행을 갔을 때 늘 안 좋은 뭐 모텔이나 그런 것보다는 한 번쯤은 좀 좋은 호텔에서도 잠도 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삶을 미래형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죠.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나 불안하다. 그렇게 의미 없이 돈을 쓰는 거 아깝다. 아니, 여기서 자나 저기서 자나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좋은 데서 자야 돼? 그 돈이면은 차라리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현지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충동적인 것 같아.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아.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남 얘기 같지 않네요. 또 이제 미래형 분들에게는 이 현지형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무 인색하다. 대체 인생에 대체 어떤 즐거움이 있냐? 나 너무 당신과 살면서 뭐 어떤 소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분위기도 못 내고 그냥 내 인생 기쁨이 사그러드는 것 같다. 당신 너무 구두쇠 같고 너무 이기적이다. 또 당신 생각만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아님은 미래형에 가까우실 것 같고 이게 리아님 남편분은 리아님보다는 조금 더 현지형에 가까우시죠. 네, 이게 부부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은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썬수유님도 어떤 유형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언제나 현재형이거나 언제나 미래형이진 않습니다. 카라님은 현재형이시고 썬수유님 미래형.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현재형이 되기도 하고 또 미래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 얘기 좀 하면 저는 이제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뭔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미래형인 것 같아요. 그 돈이면은 모아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합니다. 안 좋아하겠죠. 반면에 먹는 거, 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에서는 이왕 먹는 거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재형 관점이 크고, 특별히 제가 일을 하는데 뭔가 교육을 듣거나 배우거나 할 때는 굉장히 또 현재형이에요. 지금 빨리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장비들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 누구나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배우자를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세 분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우리 카라님은 현재형이신데, 그럼 남편분은 좀 미래형에 가까우시겠죠? 그럼 남편분을 보면서, 진짜 구두쇠야. 돈 쓸 줄 몰라. 즐길 줄도 몰라. 라는 관점을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관계는 더 안 좋아진다. 썬수유 님도 아니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또 어머님 아버님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애들 대학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쵸 사실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외식 이렇게 자꾸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뭐 자꾸 놀러 가자 하고 뭐 좀 우리를 위해 쓰자 하고 할 때 다 곤란하죠. 아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나갈 돈을 많은데 지금 많이 쓰자고 하면 스트레스 될 수가 있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계획 없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돈을 쓰지?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고착할수록 관계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흑과 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좀 밝은 회색, 짙은 회색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이 돈이 숫자가 아니라면 뭘까요? 돈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돈은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많이 갈등하시죠?
어떤 분은 뭐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누는 걸 좋아하고, 또 그 배우자는 그 돈으로 좀 저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기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돈 자체는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게 행복하냐면, 돈이 많아졌을 때 그 돈으로 어떤 의미를 이룰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나의 이 돈의 의미가 다를 때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의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지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좀 제가 네 가지의 유형을 좀 적어 놓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A형과 B형, C형, D형 이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우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A의 사람은 이제 이런 분들이죠. 난 돈 많이 번 사람들 진짜 존경해. 또 내가 이렇게 규모 있는 물건, 뭐 예를 들면 차나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또 이런 비싼 걸 사고 있으면 뭔가 내가 돋보이는 것 같고, 또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A.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만족스러워. 뭔가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할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뭐 이자 나갈 거, 또 주택 청약에 나갈 거, 이런 것들을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게 난 굉장히 안정감이 들어. C는 나는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사실 너무 좋아. 또 이제 돈을 쓸 때 너무 기뻐. 이걸로 다른 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대신 이 돈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이게 C. 이 D는 돈이 있는 사람이 결국 권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다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뭐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가족이 돈을 벌어서 함께 합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각자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어떠세요? A, B, C, D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예정드림님 B. 그리고 리아님도, 체리씨님, 체리씨라고 읽는 거 맞죠? 아이폰2님, 지금 B가 압도적이네요. 자, 미라님도, 맞아요. 체리씨. 자, 우리 AJS님은 어떠시고, 우리 윤짱님은 어떠시고, 윤율님은 C.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우리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이폰님. 아이폰 2는 B고, 아이폰 1은 C고, 밍님도 약간 C가 있다. B도 있고. 좋아요.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썬수연님. 좋습니다. 지은님도 나오셨고. 여러분의 그 유형도 이제 한번 파악해 봤고, 또 사실 그 배우자의 유형도 여러분이 이제 뭐 조사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유형별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좀 조언을 가져볼게요. 이 D는 없으니까 D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A라고 하신 분들, 우리 썬수유님 한 분 계신데, 이 A, 또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A 유형의 남편들도 아내분들도 있을 겁니다. A에게 돈이란 그 지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 뭔가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좀 대접받을 수 있고,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이 A가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일단 우리 썬수유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사실 맞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지위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이 행복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미 잘 아시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만족 같은 게
부부끼리의 만족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보다는 이 부부 사이의 그 감정적인 유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사랑, 또 서로 존중하는 이 관계가 부부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A인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남편분들 중에 A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해도 좀 잘 알아듣기 힘들 거예요. 이런 교육을 듣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을 좀 축하해주고 인정해줄 때 세상에 진짜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할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취와 성과를 인정해주고 고마움 표현할 때 오히려 이 A의 남자는 더 아내에게 헌신적이고 더 뭔가 더 함께하고 싶고 뭔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의 남편에게는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네? 오히려 그 악순환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비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디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안전에 지나치게 집착, 이 저축과 안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배우자와의 소중한 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돈을 아끼느라 우리가 함께 웃고 즐기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과 안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땅을 배우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함께 익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도 일정 금액만큼은 우리가 즐기고 느끼고 기뻐하는데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B를 배우자로 두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맨날 돈만 아끼자 하냐 나 답답하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함께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B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A, B, C, D 모두 다 일단 과거의 경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B는 과거에 좀 유복하지 못했다던가 돈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일단 있습니다. 예, 대부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실체 없는 그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 재정 계획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의 자금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우리를 위해서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정말 즐거움으로서의 돈도 너무 중요하죠. 이제 C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한 문학 평론가이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들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즐길 수 있겠는가,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되게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돈을 많이 써야만 어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는 거, 그리고 이 발로 땅을 디딜 때 그 안정감, 또 배우자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 이런 소소한 일상, 자연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정말 돈이 줄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기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C라면, 그러니까 윤율 씨의 배우자분, 또 믹님의 배우자분, 또 양훈님의 배우자분, 함께 정말 그 즐거운 것들을 좀 계획해 보고
또 함께 즐거움을 공유해 보시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결혼 기념일에는 그래도 평소보다 좀 좋은데 가볼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조금은 즐거움에도 시간을 또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D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돈은 절대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또 여러분이 살아온 가정 환경과 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으로 갈등이 생길 때 그냥 너는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겠어? 너는 왜 이렇게 짠돌이야? 왜 짠순이야? 이렇게 뭐 우리 거지가 아니잖아. 뭐 이런 비난의 표현보다는 첫 번째, 내가 왜 이런 유형이 있는지 좀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자기 연면에 빠지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어려워서 힘들었던 시기를 살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했어, 나는 못 살 거야, 나는 불안해, 나는 이래서 안 돼, 지나치게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거든요. 그때 나는 뭐 8살, 10살, 뭐 많으면 10대,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나이였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적어도 뭐 근처에 뭐 편의점이나 뭐 가까운 마트나 어디에서 일을 해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과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또 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나에겐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배우자를요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가난했던 경험이 있는 아내들이 조금 즐기는 그 남편들을 봤을 때 대책 없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저러다가 우리 집 다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의 행동 자체를 틀렸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배우자는 여러분 싫어하는 행동을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함께 조율해야 돼요. 내가 쓰는 게 좋은 사람은 그거는 이제 나의 문화였고, 우리 가족의 문화도 함께 만들어야죠. 내가 쓰는 게 좋지만 이만큼은 또 우리 저축을 올려 준비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나의 배우자가 사회적 소셜 포지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또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절대 뭐 빚을 내서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가끔씩 또 좋은 제품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족끼리 여행을 하거나 뭔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너무 바쁘셨고, 그냥 거의 모든 행동, 삶이 그냥 다 집과 학교, 뭐 교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 돈을 쓴다는 게 아까워요. 저는 우리 아내가 있나? 솔직히 저는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나의 문화고, 반면에 나의 아내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는 옛날에 여행도 못 다니고 이래서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고 배우자의 그런 유형을 존중하고 함께 조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행 자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로 우리가 여행을 가보자. 또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걸 저축하거나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분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절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정말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배워볼게요. 자,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마다 돈에 대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는구나. 그럴 때는 뭐 얼마를 썼네, 10,000원을 썼네, 100,000원을 썼네,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의 의미. 당신에게는 일단 사회의 이 포지션으로서의 돈이 중요하구나. 당신에게는 안정감으로서의 돈이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 바로 넘어갈게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1이요, 제3자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동의하시죠? 왜냐면
이 관계는요, 아내분들은 대체로 관계를 더 원하잖아요. 관계는 우리한테 시간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일도요, 우리에게 시간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관계도 잘 가져야 될 것 같고 일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이래서 이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집중하세요. 일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이 충돌할 때 불거집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일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사실 멋진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힘드냐? 이런 거예요.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인데도 남편이 계속 일을 할 때 어때요? 나와 일이 있을 때 배우자가 일을 선택할 때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남편이 정말 중요한 미팅이 아니라면 좀 와줄 수도 있을 법한데 여전히 나보다 일을 선택할 때, 이때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와중에 직장 동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우리 시간을 뒤로 한 채 그 직장 동료한테 가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또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기 남편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아내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분들한테 제발 일 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과 가족이 부딪혔을 때는 그래도 가족을 선택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신 분들의 책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가족과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후회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정말 죽기 전에 제가 더 많은 그 영업 전화를, 콜드 메일을 보내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겠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야심에 찬 이 과도한 성공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관계를 우리가 희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내가 일하는 게 정말 12시간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관계를 굉장히 희생시키게 됩니다. 모든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아내들이 하는 정말 가끔 절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외로움에 사무친 그 이야기는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기간, 그 약속한 그 시간만큼은 일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부부의 시간에 집중해 달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공감되시죠? 결국에는요, 이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결국에 얽히게 되면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진짜 내 시간을 좀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예, 제가 우리 썬수유님 계신데 썬수유님 진짜 바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세요. 또 우리 애정드림님, 제가 이번에 우리 대화 공부 보니까 너무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현대사회. 그런데 제가 조금 미운 말을 한번 할게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멘토님께 매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바쁘다는 말은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말이다. 좀 야속하죠?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야속했습니다. 나 진짜 바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 시간, 내가 업무를 보거나 뭐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거나 이 고정 시간이 있고, 가용 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남편분이 하루에 정말 12시간 이상, 14시간 이상 뭔가 일을 하고 고정 시간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좀 시간 관리를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그 가용 시간을 좀 늘리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뭐 한탕 바짝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오래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14시간 이상 이 고강도의 노동을 하게 되면 일단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면 허리 망가집니다. 그쵸? 손목 나가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더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편분들이 일하시는 이유는 사실 아내와 아이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그 굉장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래 하려면요,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또 단순히 이 일만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관리를 해야 이 아내와의 관계도 롱런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일을 하지만 정작 그러한 삶을 유지하다 보면,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아이와의 시간을 잘 보내지 않는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롱런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잘 살려고 일을 한다면 더더욱 배우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아이와의 시간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학원 돌리고, 사실 안 돌릴 수가 없겠죠. 또 스마트폰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와 보내야 될 시간에 외주를 준 거죠. 이 핸드폰한테 외주 주고, 아이패드한테 외주 주고, 학원에 외주 주고, 돌봄에 외주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좀 크면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또 우리 부모 마음에 아이들이 떠날까봐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같이 막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밀어내죠. 아니, 진작에 외주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온 아이들이 엄마 아빠 온다고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대로 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 되면 그때 외주를 해야죠. 뭐 용돈을 준다던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족 시간이 필요하다. 리아님이 시간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서운한 것 같다. 네, 요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진짜 나의 하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간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대학원이나 뭐 박사과정, 또 뭐 아니면은 뭐 시험 같은 거 봐야 될 때, 이때는 진짜 시간을 많이 써야 하죠. 근데 이때는 그냥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분명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조금 매달려야 되는지, 그동안 우리 배우자랑 아이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어떤 것을 양해를 구할지. 맞아요, 믹님, 양보다 진짜 질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결정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내가 정하는 순간 이 배우자는 굉장히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주일에 정말 하루는 정말 우리 가족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나에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는 배우자의 시간을 정말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들 수 있죠. 너는 잘하냐? 사실 저 진짜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11시 반쯤이 돼야 일이 끝납니다. 오늘도 이제 10시 수업하니까 11시 전에 끝날 거고, 또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올리고 뭐 하다 보면은 12시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저는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일을 해요. 네, 여러분들만큼 어쩌면 여러분들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꽤나 사이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는 주로 제가 준비를 합니다. 네, 저녁도 가능하면 제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정말 지키는 게 뭐냐면, 최소 매일 30분 이상은 아내와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일 30분. 이 시간에 뭐 대단한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술 먹으면서 이런 거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아니라 그냥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듣고, 또 아이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요즘 뭐 고민거리를 듣고, 또 TV 속에서 요즘 여러분 연애 남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내가 요즘 그걸 보는데, 거기에 누가 어땠다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얘기해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이 사람이 이랬다는 거지, 재환 씨가 누굴 좋아한다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서 들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30분, 예, 나의 16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하루에 30분만큼 정말 그 아내와 이 아이와 이 가족을 위해 오롯이 집중할 때 아내는 굉장히 그 받아들여짐을 느끼더라고요. 우리 밍님이 얘기하셨는데, 그쵸, 이 데이트 양, 우리가 12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는데 이 배우자가 계속해서 핸드폰 보고 딴 거 하고 계속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고, 이거는 사실 이제 하나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시간, 2시간을 보내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 밍님의 눈을 바라봐주고, 밍님의 어깨나 등을 계속 쓰다듬어주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랬어? 얘기하고, 밥을 먹을 때도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당신 덕분에 너무 맛있는 거 먹네. 그래서 이 시간과 함께하는, 여기에 딱 집중해줄 때, 우리 리아님도 그 얘기죠. 시간보다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오롯이 나에게 완전히 집중해줄 때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그때 더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관계에서 시간은요, 사실 양보다 퀄리티, 질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아이와 하루 종일 있지만 계속 TV 보고 핸드폰 보고 전화하고 하는 부모님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아예 이 집에 없는 게 정말 나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집에 있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이 핸드폰과 TV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아이한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아빠한테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 아빠는 날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빠는 매번 나를 무시하는구나. 차라리 죽고 스마트폰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라는 시를 보셨나요? 한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장래희망이 스마트폰이래요. 왜인 줄 아세요? 엄마가 스마트폰만 보니까. 아빠가 나를 보면서 웃진 않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으니까. 너무 진짜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일을 하고 할 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 남편에게 내가 필요 없구나. 아, 아내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 남편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야, 진짜 다음 생에는 스마트폰으로 태어나고 싶다. 리아님이 그 얘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외벌이 남편들에게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맞벌이지만 육아와 가사 일들을 대부분 아내한테 맡긴 남편들한테 제가 조금 미운 털이 박히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333만 원이래요. 이게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렇죠. 요즘 뭐 올려치기 문화라는 그 문화가 참 많죠. 그래서 뭐 인스타를 보거나 뭐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다 한 500은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버는 사람은 정말 상위 20% 정도라고 합니다. 많지 않죠. 그리고 평균 월급이 이 중위분포도,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뭐 왜냐면 뭐 최상위에는 막 뭐랄까 뭐 그런 대기업 회장님도 있을 거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위 분포들을 보면 월급이 2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00 이상 버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300만 벌어도 대한민국 절반보다 많이 버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얼마를 벌든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꼬집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을 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가사 도우미 있죠. 그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들, 가사 도우미 1시간 부르는데 뭐 지역마다 또 뭐 숙련도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내만큼 숙련되게 집안일을 하려면 시급 29,000원 정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베이비시터, 아이까지 돌보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집에서 집안일 하고 애만 돌보는 게 아니라 뭐 요리도 해야 되고 공과비 같은 거 관리해야 되고 또 보험 우리가 어떻게든지 관리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 뭐 연락하고 뭐 선물 챙기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뭐 장도, 여러분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보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테크니컬한 일이죠.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거랑 어울리는 재료들을 찾아야 되고 뭘 먹을지를 또 만들어야 그에 필요한 재료들을 찾고 레시피 연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사실 되게 숙련된 일이죠. 이런 가족과 관련된 일들까지 다 합친다면 또 풀타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아내가 집에서 오롯이 일하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월 1,000만 원 우스워집니다. 굉장한 고급 노동력이 되죠. 한 그 남편분 제가 옛날에 뵀던 분인데 이분 외벌이거든요. 네, 외벌이에요. 근데 집안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집에서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저도 있었거든요. 또 어느 정도 맞죠? 바깥일과 집안일을 구분했다면 서로의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집안일을 좀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 우리 남편분이 돈 다 벌고 혼자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할게요? 그래야 아내랑 빨리 놀죠. 와, 저는 정말 이때 약간 제가 갖고 있던 이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벌이니까 바깥일은 남편, 집안일은 아내, 공평. 이게 저의 그 핵심 생각이었는데, 아내랑 빨리 놀려고 집안일을 더 하는 남편? 이 사람에게는 공평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우울이라는 주제가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았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결혼했지, 나 대신 집안일을 할, 돈을 벌어올, 집을 지켜줄,
나를 기다릴, 아이를 봐줄, 음식을 차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결혼을 왜 했지? 왜 했어요? 오늘 벌써 48분이네요. 저 50분에 끝내야 됩니다. 왜 결혼했냐?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서. 맞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이 밤마다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게시물 보고 이제 오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사실을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은 절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아내도 서로의 일에 대해서 정말 응원하고 또 에너지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요? 우리 아내는 집에서 애만 봐요 라고 말하는 남편과 우리 아내요? 우리 아이 돌보고 또 제가 밖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 남편요? 뭐 일을 하는데 시원치는 않아요. 우리 남편요? 저와 아이를 위해 매일 애쓰고 있어요. 참 힘들 법도 한데 묵묵히 버텨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그 배우자의 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데 남편을 집안에 관심도 없고 밖에서 그냥 돈만 벌어온 사람, 이렇게 만드는 순간 우리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과 관계, 여러분,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는요 공동 CEO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 유교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세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함께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일은 밖에서 일하는 것 그 이상의, 어쩌면 정말 그 이상의 노동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결혼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과 사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연구를 보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은 직업 생활에서도 행복하고 성과도, 그러니까 연봉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연관이 없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봉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행복한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왜 결혼을 했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데이트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캡처할게요. 캡처하면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서로 일에 대해서 또 돈이 어떤 의미인지 많이 얘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배우자의 생각과 관점을 억누르지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해,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배우자가 회사 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를요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또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힘든 거 알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안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말하기가 힘들면 편지라도 쓰세요. 메시지라도 보내세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요 물어보세요.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를 반드시 납득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만 아내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힘도 길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이 서로의 관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자주 감사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돈에 대한 당신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공통의 금전적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이겠죠.
네, 광고입니다. 오늘 끝나고 제가 소감을 남길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건데, 요 소감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감이 이 레슨을 준비하는데 또 되게 이 무료 레슨이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족을 이룬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텐데,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 두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요즘은 아이 많이 안 낳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아이가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 셋 그 이상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슬님, 네, 행복한 남편 연구소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 분이 우리 톡방 운영과 이 무주한 시간 운영을 도우시기 위해서 좀 자진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톡방에 이제 매니저님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상담을 전공한 저희 아내, 또 한 분은 우리 자원으로 지원해주신 네, 우리 지금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인데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레슨 마치고 우리 V 사진 남기면서 오늘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